네, 텔레마케팅 관리사입니다. 이번 강은 고객관리 과목 중 1장과 2장에 해당되는 실전 예상 문제 실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진화하는 형태에 따라서 고객 분류를 작성하시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또 어떻게 진화되는지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묻는 답변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5가지 작성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잠재 고객입니다. 우리 잠재 고객은 기업과의 거래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직 거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거래 고객으로 만들 가능성 있는 고객, 우리는 잠재 고객이다 얘기할 수 있지요. 자, 신규 고객입니다. 첫 거래가 있었죠. 처음 거래가 있는 고객, 우리는 그 신규 고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고객은 우리가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2회 이상의 구매가 나타난 고객, 2회 이상의 구매가 나타난 고객을 기존 고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구매를 하면서 기업에게는 어떤 거, 그렇죠. 어떤 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큰 고객, 우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핵심 고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어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탈 고객화 될 수 있어서 이탈 고객, 이렇게 관계적인 흐름으로 5가지의 고객 형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는 겁니다. 자, 가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개념을 주지 않았지만 한번 첫 번째 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형식과 값에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보인대요. 일관성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데이터 안에서의 어떤 일괄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데이터. 우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형적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형적 데이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일괄성은 가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스키마 구조, 우리가 스키마 구조란 말이 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요.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일괄성은 없지만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 데이터를 뭐라고 얘기한다? 반정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정형 나왔다면요. 우리가 뭘 쓸 수 있을까요? 문제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비정형 데이터, 당연히 정형 데이터와 반대적인 의미겠죠. 어떤 구조적입니까? 전혀 구조적이지 않아요. 구조적인 형태를 띠지 않는다. 정형적인 형태를 띠지 않는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상이라든지요. 문자라든지요, 어떤 사진이라든지요, 라는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고객 데이터 수집 시 정밀 조사를 위한 가설을 수립하기 위한 거래요. 자, 이 포인트 뭡니까? 우리가 고객 데이터 수집 시 이런 말도 있지만요. 시장 조사에서도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가설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그것은 당연히 탐색 조사입니다. 그러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인과관계조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조사,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인과관계조사겠죠? 자, 인과관계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사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험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실험법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가설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탐색조사였습니다. 당연히 탐색조사는 가설을 수립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모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또 수집하기 위해서, 또 깊이 있는 내면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조사자가 어때요? 이 조사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 하는 조사도 탐색조사에 해당됩니다. 자, 탐색조사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실기에서 많이 묻는 거, 탐색조사에 대해서 4가지 쓰시오 또는 3가지 쓰시오, 이렇게 탐색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끝까지 써볼까요? 어떤 조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례조사, 또 전문가에게 물어봐요. 전문가 의견조사.
자, 우리가 이미 조사가 진행된 자료를 좀 활용하려고 해요. 문헌조사도 해당되겠죠? 문헌조사.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FGI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집단면접법, 그리고 심층면접법. 집단이 아니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질문하는 심층면접법도 어디에 해당된다? 이 탐색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알고 갈게요. 네, 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가 무엇인가? 라는 거네요. 인터넷에 있는 웹페이지 및 웹문서를 방문하여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 이를 통해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색인 작업을 한대요. 이렇게 어떤 인터넷이나 웹문서 데이터 안에서 있는 자료 등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분산 저장된 것 중에 우리가 찾고 싶은 자료에 뭘 한다? 키포인트는 바로 뭘 한다는 거예요. 색인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색인 작업을 하는 어떤 그 전문 용어 우리는 크롤링이라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키워드로 좀 학습해 두시면 학습량, 학습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서베이법. 우리의 서베이법 대표적인 우리 기술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술조사에서 대표적입니다. 시장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해서 또 기업에서 조사 목적에 맞는 자료를 추출하는 조사입니다. 그럼 서베이법에 여기 딱 나왔으니까 우리 서베이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서베이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 방법이 나온다면 또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는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좀 학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베이법은 여러분 표본이 어때요? 크죠? 큰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 어떤 장점이 좀 있습니까? 표본이 크다 보니까 또 정형화된 또 질문을 하다 보니까요.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화의 가능성이 어떻다? 좀 높다. 자, 결과 내용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본이 크고 또 통계 분석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요. 시간과 비용이 어떨까요?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설문지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요. 설문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서베이 조사의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서베이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것. 여러분 항상 키워드로 좀 학습해 주세요. 지금 보여드린 답은 모범 답란입니다. 근데 학습하실 때 이것을 딸딸딸딸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은요. 막상 시험에 가서도 여러분 당황해서 그 문장적인 걸 서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핵심적인 키워드 뭐래요?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서 자료를 얻는 조사법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더 좋겠죠? 자, 대표적으로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 온라인 조사로 구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작성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맞는 답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면접 진행자가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집단. 자,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게 한대요. 우린 이것을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탐색조사의 하나였죠. 이건 뭡니까? 탐색조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집단이기 때문에 표적 집단 면접법에 해당되죠. 또 FGI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예문이 제시될 수가 있고요. 자, 집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집단은 아니에요. 소수 집단이죠. 6에서 12명의 대상으로 진행자가 1명에서 2명의 진행자가 진행하는 조사 방법, 이렇게 인원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사자가 어때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내면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7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자,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CRM에서 어디 좀 많이 활용되죠? CRM의 분류 중에서 분석적 CRM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하면은요, 여러분, 뭘 외워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이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채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뭔가 캐낸대요. 근데 캐내려면 여러분, 어떤 걸 캐내야 돼요? 아무것도 막 캐내요? 아이고,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캐냅니까? 그렇죠. 그래야 안 돼요. 아주 유용한 정보를 캐내야 돼요. 유용한 정보를 어디에 있는 거?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 창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정보요? 그렇죠.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캐내는 건데, 캐내다 보니까 그전에는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분석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숨어 있는 유용한 데이터의 패턴을 알아내서 뭡니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채굴하는 것.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세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 사이에 묻혀 있는 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요. 숨어 있는 패턴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숨어 있는 패턴을 발견해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좀 쓰면 좀 더 외우기 편할까요? 유용한 자료를 추출하는 또 채굴하는 기법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트 이런 것들은 또 분석 CRM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은요. 숨어있는 패턴을 분석해서 유용한 자료를 추출하는 분석 기법 이렇게 했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창고예요. 여러분은 창고에다가 어떻게 뭘 해요? 디스플레이 합니까? 전시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뭐라고 했습니까? 창고라는 곳에서 우리는 보관이라는 걸 하죠. 그런데 보관할 때 막 쑤셔 넣어놓게 되면은요, 나중에 찾을 때 어때요? 그렇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키워드 뭡니까? 체계적입니다. 자, 선생님이 만약에 정리하자면은요, 대용량. 그런데 웨어하우스지만 우리가 데이터 마트와 다른 건 뭐냐면 소규모의 데이터는 데이터 마트에서 하지만요. 아주 대용량의 대용량. 자, 키워드 제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그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로 체계적으로 보관된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작성할 수 있으시겠죠? 자, 우리가 그 대용량에 대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4가지를 쓰시오라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알려고 하는 조사 목적에 맞는 어떤 그 목적에 맞는 특성과 좀 일치해야 되는 거겠죠? 주제의 지향성입니다. 당연히 통합성. 자, 휘발성 많이 나와요. 휘발성 날아가는 거죠. 비휘발성은 뭡니까? 날아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걸. 그렇죠?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남겠죠. 사라지지 않는 이런 흔적이 남는다. 자, 시계열성입니다. 시간 변화에 따르는 추세를 알 수 있겠죠. 변화에 따르는 추세. 어떤 변화? 시간 변화에 따르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런 4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객 생애가치 분석입니다. 자주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답란을 보시지만 우리 이거 답란을 보지 않고 한번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거는요. 고객의 현재 가치만 본 겁니까? 제가 지금 빵가게 가서 빵을 5만 원어치 샀어요. 그럼 현재 가치만 본다면 저는 5만 원어치 고객이겠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5만 원 빵을 계속 먹을 거예요. 오늘 그걸 지속성이라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런 고객이 언제까지 마지막 생애의 구매 시점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매 시점부터 어디 마지막 구매 예상 시점, 우린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는데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생애니까 구매 예상 시점까지 뭘 본 거예요? 미래 미래적인 가치에 대한 누적된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산 빵 5만 원이 아니라 김현주 고객이 앞으로 100살을 더 살 거니까요. 1년에 50만 원을 했을 때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누적 가치를 얘기한 것
그것을 고객의 생애 가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CRM도 그렇고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도 그렇고요. 이제는 고객을 가치를 어떻게 봅니까? 현재 가치가 아니죠.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평생 고객화 그리고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활용하는 또 CRM, 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있죠. 뭐다 미래 가치 본 누적 가치다라고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모범 답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한 명 고객이 일회성 소비, 현저한 소비가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거쳐서 또 지속적으로 소비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 높은 고객과의 관계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10번 RFM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RFM 분석 모르면은 또 텔레마케팅 관리사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주 출제되고 있지요. 자, 회사 매출의 중요한 요소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업의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R입니다. 구매 최근성, 우리 리센시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구매 빈도인 F, 또 프리퀀시 얘기하고 있죠. 자, 구매 금액입니다. 모니터리로 해서 RFM 분석입니다. 이제 RFM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RFM을 활용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좀 별표면 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 정보 분석 기법입니다. 자, 고객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해서 쓰시오. 단 3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RFM 기법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회기 분석, 우리가 판별 분석 이렇게 3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자, 어떤 변형된 문제로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을 해서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우리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겁니다. CRM이죠. 자, 고객 관계를 관리하고 싶어요. 관계를 관리하고 싶다면, 자, 고객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거래 정보, 기초될 수 있는 거래 속성, 고객에 대한 기본 정보,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서 CRM을 막 하고 싶어. CRM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경영 전략이래 라고 해서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고객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뭘 통해서 하는 거다?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고객에 대한 정보, 우린 고객 DB를 수집하고, 저는 지금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집하고 분석해서, 자, 고객 개별화 서비스, 고객에 맞춰가는 거죠. 1:1 서비스. 또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차별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관계를 유지하며 고객과의 평생 고객화, 중요한 말입니다. 평생 고객화를 통해 생애 가치를 극대화.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맺고 끝나나요? 딱 우리 1년만 사귀는 거야. 1년만 친하게 지내 그런가요?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이 고객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우리와의 거래가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상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평생 고객화를 통해 고객 생애 가치를 우리 생애 가치 많이 나오죠? 첫 구매 시점부터 마지막 구매 예상 시점까지의 미래 수익에 대한 누적 가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극대화 전략 또는 극대화 경영 기법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흐름을 좀 정리해 볼까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개별화, 차별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자, 평생 고객화를 통해서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범 단락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중점을 넣어서 신규 고객을 만들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매출과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또 긍정적인 또 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가 좀 작성하기엔 이게 서술식에서는 키워드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습하실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데 관심을 두고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 좀 얄밉네요. 자, 우리 이런 고기를 뭐라 그러죠? 체리피커라 그래요. 케이크 있는데 다른 건 먹지 않고 좀 맛있는 체리만 쇽쇽쇽 뽑아먹는 고객. 우린 그것을 체리피커 고객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주는 뭡니까? 혜택만 쏙쏙 뽑아서 사용하는 고객이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좀 수익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되지 않는 이런 고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리피커 고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13번 보겠습니다. 코틀러의 고객 세분화 기준입니다. 코틀러가 제시한 기업 세분화 4개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리적 기준, 인구 통계적, 심리적. 저 왜 이렇게 자꾸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적, 행동적입니다. 당연히 4가지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야 되지만 각각의 내용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세분화의 심리, 도식적이지만 시험에서는 심리적 기준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 기준에 대해서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해 볼까요? 자, 지리적인 건 뭘까요? 어떤 지역, 나라, 기후, 그렇죠. 도시 크기. 이런 도시 크기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인구 통계적입니다. 우리가 연령, 성별, 직업, 소득, 종교, 가족 크기. 그렇죠. 인구 통계적이죠. 자, 심리적은 어떤 기준일까요? 라이프 스타일로도 나눌 수가 있겠죠. 라이프 스타일. 개성 있고요. 어떤 취미 있고요. 그렇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뭘 얘기합니까? 심리적 세분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적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어떤 브랜드의 선호도라든지 제품의 사용량, 가격의 민감도 등은 바로 행동적 기준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네, 파레토의 법칙 나왔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자, 20%의 상품이 뭘 창출해요? 80%의 매출을 창출하는 것. 예시 또 하나 들까요? 자,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차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레토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나와요? 역파레토의 법칙이죠. 역파레토의 법칙, 우리 다른 말로 롱테일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왜 롱테일의 법칙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아마존에서 판매량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20% 상품의 판매량이 높았지만 이렇게 사소한 보잘것없던 80%의 집단이 20%의 가치를 창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롱테일의 법칙이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역파레토의 법칙은 사소한 그동안 좀 지켜보지 않았어요.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80%의 집단이 뭐다? 20%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역파레토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파레토의 법칙도 알아야 되지만 역파레토의 법칙까지도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네, 읽어보시면서 답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측값이 나왔습니다. 결측값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결측이란 건 뭡니까? 그래요. 어째 측정된 값이 결석해버렸어.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필요한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결석했대요. 결석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누락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값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측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필요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결석했어요. 우리 누락된 데이터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완전 부작의 결측값. 완전 부작의 결측값. 다시 쓸게요.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네요. 네, 종이를 써볼까요? 자, 완전
완전 무작위 결집값. 자, 다음은요. 무작위 결집값, 그냥 무작위 결집값. 왜 누락된지라는 거죠. 비무작위 결집값.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최근에 우리 실기시험에서도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완전 무작위 결집값은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다른 변수와 무관해요. 다른 변수와 무관하게 누락된 겁니다. 적어볼까요? 다른 변수와 무관하게 누락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은요, 의도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체크하지 않은 거가 실수로 뛰어넘은 거예요. 실수에 의해서 시장 조사하려고 설문지를 받았는데 데이터 값을 다 적어야 되는데 문제를 체크해야 되는데 답을 적어야 되는데 뭡니까? 실수로 못한 겁니다. 근데 무작위는 뭘 얘기하냐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조건부로 발생해요. 조건부로 발생한다 보니까요.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줄까? 아니요. 다행히도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누락된 값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린 그것을 무작위입니다. 하지만 이 비무작위나 이 누락된 값은요. 의도성이 좀 있어요. 나 진짜 이거 답변하기 싫은데. 나 이거 민감한 질문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편향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누락된 값이 다른 변수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영향을 받고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어떨까요? 변수와 결과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에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보니까요.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 우리는 그게 비무작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5번 답은 뭐죠? 그렇죠. 무작위 결칙이었습니다. 16번 이상값입니다. 값이 이상해. 그러면 볼까요? 값이 이상하다는 거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할 때 뭘 얘기해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기존에 좀 그 전형적인 정상적인 데이터와 다른 뭘 얘기해요? 비정상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는 좀 이상한데? 보통 답들은 다 긍정인데 비슷한 질문을 몇 번 했는데 이것도 부정이네. 이때는 이렇게 다르지? 어떤 비정상적인 패턴을 나타내겠죠? 이거는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하거나 대체하거나 변환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고객관리 2장입니다. 2장 풀어보겠습니다. 2장의 1번입니다. 고객의 기본 심리 중 비용을 들인 만큼 서비스를 기대하며 다른 고객과 비교해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심리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답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죠? 보상 심리겠죠? 내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그에 맞는 적합한 것들을 받고 싶은 보상 심리죠. 자, 코틀러가 제시했습니다. 5가지의 니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많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명언했다. 확실히 표현했죠. 뭘 했습니까? 확실히 전달했어요.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저요. 맨날 검정색 옷만 있어서요. 좀 화사한 옷이 입고 싶어요. 명언했습니다. 본심입니다. 실제 원하는 거, 실제 니즈다 볼 수 있겠죠. 명언하지 않았어요. 애써 말하지 않았지만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싶지만 말하기 그렇지만 좀 빨간색이 요즘 좀 갖고 싶네요. 기대하는 니즈입니다. 좀 기쁨을 줬으면 좋겠어. 사러 갔더니, 우리 직원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는 리액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 서프라이즈 얘기하고 있겠죠? 자, 감춰진 니즈예요. 나 이렇게 빨간색 코트를 사가지고 주변 사람, 주변의 반응, 기대하는 주변의 반응.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겠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니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카노의 모델 품질 요소 중에 고객의 명백한 필요나 욕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고객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품질 요소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카노의 우리 품질 모형은요, 객관성과 주관성으로 의해서 평가되고 있지요. 객관적, 그것이 충족됐냐, 충족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충족, 자, X측에는 충족되었다. 자, 주관성은 뭘까요? 그렇죠. 만족과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만족입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하고요. 충족이 되면 만족하는 것. 우리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 뭐라 얘기한다? 이론적 품질 요소다 라고 얘기해요. 이론적 품질 요소.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뭐 친절이라 얘기했죠. 친절이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 충족되면 만족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죠? 어이구야. 자, 이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떡합니까?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족인데 충족이 됐는데도 어디가 있어요? 만족에 가 있나요? 불만족에 가 있어요. 충족을 해줬는데도 왜 만족되지 않는 거니? 왜냐면 말이야, 나는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이래요. 당연적 품질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렇게 올라갈까요? 자, 이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충족됐는데 불만족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근데 불충족돼도 그냥 만족이 있네요. 별 신경 안 썼나 봐요. 자, 그러면 충족되면 당연히 만족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뭡니까? 매력적 품질 요소입니다. 자, 이 매력적 품질 요소는요, 왜 이렇게 불만족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가 없었어요. 기대가 없다 보니까 안 해준다고 해서 불만족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걸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필요와 욕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답은 뭘까요? 그렇죠. 이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고객 지향적 사고가 기업 경영의 모든 측면에. 포인트 뭐냐면 기업의 전사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에 대한 모든 관점이 철저하게 고객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또 경영 기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총체적 고객 경영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 만족 경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CSM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까지 나왔으니까 좀 더 나가서 정리를 하자면요. 왜 이렇게 고객 만족 경영이 화두가 되고 또 기업에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자, 이거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온라인 시장 어때요? 맞아요. 저는 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다. 그래서 단순히 고객 접점만이 고객 만족이 아니라 모두 기업의 총체적인 것들이 철저히 고객 만족화돼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공급과 가행을 통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치열한 경쟁, 그렇죠. 시장이 좀 확대되면서 치열한 경쟁에 살고 있고요.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소비자 주권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 소비자 주권 시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공급과 수요가 역전되면서 우리 경제가 소비자 중심 경제로 바뀌게 됩니다. 중심 경제로 바뀌게 되지요. 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만족 경영이 대두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상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설명을 잘 듣지 않는 거만한 시대예요. 제가 말합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요. 고객님의 피부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진짜 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하나 봐요. 거만하대요. 거만하다, 어떤 건의를 좀 가지고 있으면 또 건의가 좀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고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특정 사항에 어떤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로 장점으로 얘기해주고 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칭찬한다. 지금 고객이 어떤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 장점을 칭찬한다. 또 어떤 상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장점을 설명한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고객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받아줘라. 계속 튕겨나갈 수 있어요. 받아주고 기분 좋게 응대하며 고객의 의견을 동의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6번입니다. 3333 응대 전략.
지금은 콜센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CTI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또 자동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333 기법이 크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 콜센터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비즈니스 안에서 전화 예절에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벨은 몇 번? 3번 이상 맞는데 왜 그럴까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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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좀 대기라는 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고객에게 좀 불만족한 그런 상황을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핵심 통화는 3분 안에 마치고 통화가 종료된 후에는 3초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자, 누가 전화를 먼저 끊는 거죠? 상대가 먼저 끊는 겁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전화를 걸었던, 전화를 받았던 항상 제공자는 항상 늦게 끊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상대보다 늦게 끊는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말을 장시간 되풀이한대요. 이 고객은 왜 그럴까요? 왜 장시간 이게 되풀이해가지고 우리 그 텔레마케터 상담원 분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장시간 되풀이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해결될까라는 확신성이 부족하죠. 불확실성 때문에 뭐가 되죠?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요? 자, 고객의 말에 지나치게 동조하지 않는다.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왜요? 그렇죠. 이거 시간 소요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요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객의 말을 어떻게 해줘야 돼? 요약하고 당신의 니즈를 내가 명확히 파악했어 라는 걸 의미를 전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확신에 찬 확실한 결론을 내서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론슨 합법이죠. 우리가 뭘 이야기할 때 부정이란 말과 긍정이란 말을 얘기하고 싶어요. 부정이란 말과 긍정이란 말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마소제 옷을 샀습니다. 마소제 옷을 샀는데 말하는 거는 구김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구김이 많이 가지만 또 구김이 좀 멋있어요. 이걸 얘기할 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얘기하면 효과적이다? 부정을 말하고 긍정을 나중에 말할 때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론슨이겠죠. 고객님, 마소제는 구김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김이 말을 좀 더 마소제 그 재킷을 좀 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상품은 다소 비싸지만 비싼 만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을 같이 동시에 얘기할 때는 부정을 앞, 긍정을 뒤로 갔을 때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합법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이나 판매자를 상대로 과도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과도한 보상금을 요청하는 고객. 우리 모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블랙 컨슈머 고객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고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적격 고객이라 있어요. 부적격 고객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네, 바로 블랙 컨슈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선 거래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죠. 그래서 악성 클레임 제기자, 악성 클레임 제기자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안타깝게 신용 상태가 어때요? 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래 조건에 맞지 않는 고객을 우리는 부적격 고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적격 고객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또 우리는 한계 고객, 중요한 고객, 시험 문제 실기 시험이 많이 나고 있죠. 한계 고객입니다. 자, 한계 고객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입니까? 적자와 손실을 초래하는 고객이죠. 기업 입장에서 적자와 손실을 초래하다 보니까 어떤 대상이 되어 디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고객입니다. 자, 실기시험에서 한계 고객에 대해 쓰시한다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수익에 적자와 손실을 초래하는 고객으로 디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고객이다. 쓸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마케팅이 무엇인가? 라해서 쓰시오라는 겁니다. 우리 마케팅, 상품 판매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본다면 D입니다. 반대겠죠? 뭘 얘기해요? 자, 그렇죠. 거래 중지. 거래를 중지시키고 더 판매하지 않기 위해서죠. 해약을 유도하는 마케팅. 유도하는 마케팅을 뭐를 얘기한다? 디마케팅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좀 더 나가서 우리 부적격 고객과 한계 고객, 디마케팅 고객까지도 좀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적어주세요 라는 거네요.
자, 우리가 뭐 텔레마케팅 관리사 RFM 모르면 못 풀듯이 바로 이거 몰라도 못 풉니다. 상품을 추가로 판매한다. 그렇죠? 우리는 퓨처 판매다. 자, 어떤 상품을 고급 버전, 상위 버전,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고객의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전략. 첫 번째 교차 판매, 상향 판매죠. 자, 교차 판매 다른 말로 크로스셀링, 상향 판매 다른 말로 업셀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번.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나타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맛. 자, 우리 발신자가 뭐예요? 메시지를 보내요. 자,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낼 메시지의 형태, 내 생각을 어떤 형태, 그렇죠. 형태를 좀 알아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메시지의 형태죠. 이거 말로 얘기할까? 아니면은 제스처로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스처로 얘기할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좀 표정으로 얘기할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결정하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부호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정리하자면 발신자의 생각을 누구에게?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호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호화 중요해요. 지금같이 친절하게 가로에 넣어라라고 한다면은 뭐 부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자, 부호화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중에 부호화에 대해서 쓰시오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결정하는 것, 형태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수신자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끝나는 건가요? 뭐 해줘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피드백. 피드백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신자의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반응. 발신자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반응입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 중 선택적 청취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적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 여가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 이건 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수신자의 장애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내가 뭐 다 듣지 않고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수신자의 장애 요소 경청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발신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잘하나? 자, 지금 여러분 선생님을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듣는 사람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겨요. 자, 발신자에 대한 편견입니다. 편견. 아유, 그냥 말만 그렇게 할 거야. 지켜지지 않을 거야.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피드백을 주지 않아요. 피드백이 없을 때.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에 피드백이 없었을 때도 뭐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 수신자의 장애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선택적 청취는 여러분 내용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기대를 받게 됐더니요.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온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비그말리온 효과. 우리는 그것을 뭐 로젠탈 효과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로젠탈 효과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반대적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단정 지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좀 위축시켜요. 또 지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에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자,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정 지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스티그마 현상 또는 낙인 효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슬퍼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비그말리온까지 봤습니다. 14번 플라시보 효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약 복용할 때 그러죠. 자, 정해볼게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이 신체 자연의 치유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이다. 효과 없는 약이지만 환자에게 이거 낫게 해줍니다. 너무 뛰어난 약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환자의 병이 호전되는 실험 결과에서 유래됐다라는 부분입니다.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미래의 잠재적 수익에 대해서 순현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개념. 여러분, 이거 생애 가치로 보시면 안 돼요. 미래 수익에 대해서 지금 뭘 하냐면요.
자, 현재 가치에 대한 교환 비율이다. 사실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입니다. 네, 할인율은 바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애 가치는 미래 가치에 대한 누적적인 거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전환 비용입니다. 어디서요? 자사에서. 자, 자사에서 고객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경쟁사로. 이탈할 때 고객에게도 뭐가 해요? 우리도 고객을 잃었다는 손실 비용이 있겠지만 고객 스스로에게도 이런 전환할 때 나타나는 비용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지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정보를 검색하고 탐색할 때 드는 비용이겠죠. 어떤 기업이 좀 더 다음 거래 대안으로 괜찮은가? 자, 거래 비용입니다. 우리가 회원가입 새로운 기업에 가입하면서 거래 비용이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A라는 기업에 있던 누적 포인트 이런 것들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또 회원비, 회원 가입비라는 것도 내야 되겠죠. 학습 비용입니다. 우리 작동법이라든지 그 서비스를 쓰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 그런 학습법에 대해서 학습 비용이 들죠. 작동법. 자, 위험 비용입니다. 우리가 대체대로 경쟁사를 선택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선택이 될 수가 있고 또 부적절한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 비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회복입니다. 우리 서비스 회복 이 말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가 전에 뭐 했던 회복하려면 전에 뭐가 된 거예요? 서비스를 실패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 전으로 과정으로 돌려놓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 얘기합니다. 자, 서비스가 실패한 반응을 대해서 고객 불만사항을 회복하는 것을 일련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서비스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비스 회복에 패러독스라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회복의 역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회복보다도 여러분 이걸 좀 더 중점으로 봐두세요. 회복은 사실 좀 쉬운 문제잖아요. 어떤 패러독스일까요? 서비스가 실패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어떻다? 만족했다면, 실패해서 회복 과정이 만족됐다면 그 전보다 로열티가 어떻게 된다? 기업에 가지고 온 로열티 또는 이것을 우리는 충성도라도 얘기할 수 있죠. 충성도가 어떻게 되더라?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비스가 실패하고 회복되는 과정에 만족되었다면 그 전에 기업에 대한 로열티가 그 후가 더 상승한다. 충성도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